마음의 건강은 물리적인 건강만큼 중요하며 종종 현대 사회에서는 간과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서 시작해봅시다. 1. 규칙적인 운동. 여러 해 전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나날이 계속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이 같은 반복이었고 어디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함께 조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어들었지만 몇 주 지나서부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달리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 명상과 호흡법.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며 불안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지요. 3. 균형 잡힌 식사. 정신건강은 몸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설탕으로 가득 찬 간식이 주던 작은 만족감이 점차 무기력으로 변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식단을 과일, 채소, 통곡물로 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기억력과 정신적 명확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4. 충분한 수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일을 미루던 나날들, 아침이면 항상 피로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잠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정신력을 높여주었고 하루를 더욱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 소통과 대화. 존경하는 멘토와의 대화는 늘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6. 취미활동. 몇 해 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시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종이 위에 물감을 짜얹고 붓을 움직일 때마다 점차 마음의 안정을 느꼈지요. 취미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거나 하루의 끝에서 오늘 하루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자연과 교감. 자연 속을 거닐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숲속에서의 산책은 마음과 몸에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자연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였더니 충분히 산소를 마시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9. 건강한 경계 설정. 직장에서는 항상 예스맨 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죠.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거절해야 할 땐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감정적 소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 전문가의 도움.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저도 한때 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고 이를 통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 건강 유지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른 방식과 속도로 성장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한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슈퍼푸드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슈퍼푸드는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바이러스, 세균 및 기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체계의 강화를 항상 도모해야 합니다. 자, 면역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늘은 고대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면역 강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화합물은 체내에서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발휘합니다. 더불어 마늘은 염증을 줄이고 순환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 감귤류. 과일.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는 면역체계의 세포를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은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의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면역체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요거트는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4. 브로콜리.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한 브로콜리는 면역체계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E, C, E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5. 시금치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여러 항산화제와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의 감염 대항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6. 아몬드. 비타민 E는 건강한 면역체계에 중요하며 아몬드는 최고의 비타민 E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몬드는 셀레늄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7.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 요리의 주요 재료로 널리 사용되며 최근 서양에서도 그 건강상의 이점이 입증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8. 녹차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차에는 엘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세포 생산을 촉진합니다. 9. 해조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해조류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로 면역체계를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10.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 수준을 낮추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면역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슈퍼푸드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과거에는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에 가거나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누구나 쉽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로 인해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확산도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몇 년 전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서로 상반되는 정보들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부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이트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이었다. 이 사이트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있었다. 그 후 건강 관련 뉴스나 최신 논문들을 싣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 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이트도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웹엠디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곳이 눈에 띄었다. 특히 웹엠디는 증상을 입력하면 가능한 질병을 추론해주는 증상 체커라는 기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다만 각광받는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 한국 사용자들에게 조금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유용한 사이트로는 네이버 건강이 있었다. 국내 사용자들에게 더 접근성이 높은 한글 정보 사이트로 평소에 약간의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하면 실제 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답변도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을 경험하다 보니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보였다. 첫째,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신뢰할 만한가, 즉 정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수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필자 역시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 판단력을 키우고 언제나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친구나 가족들도 건강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찾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크고 작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